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춘임수 공통보감 삼춘임수 읽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삼춘임수 정월임수 그러니까 임묘진 임수입니다. 삼춘임수 정월임수 왕량지상 능병 백천지류 연 수성유약 의 용 경금지원 서 불치 왕량무도.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정월, 인월의 임수는 왕량이라는 게 가없이 넓은 바다의 형상을 말할 때 왕량이라고 합니다. 정월의 임수는 넓고 넓은 바다의 형상이다. 형상이니 능히 병, 아우를 병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능히 아우를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백천하면 백천이라는 게 백이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강이 흘러 모든 강의 흐름을 능히 합칠 수 있다.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연 이 앞에 있을 때 그러나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수의 성질이 유약하니, 그러니까 인월의 수의 성질이 유약한 거죠. 유약하니 마땅히 경금의 수원을 써서 마땅히 경금의 수원을 써야 뭇 불치 왕량무도 넓고 끝없이 넓어서 무도 절도가 없는 것에 무치 이르지는 불치 이르지는 않는다. 유 경병무 삼자 제투 과갑 공명 혹 경무 장지 병좌 인지자 역유 은고 즉 일경투 공감유지 범 임 일무 비견 양인자 불필용무 전용경금 이병위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금 병화 무토 세 글자가 제가 가지런할 제자인데요. 가지런히 투간하면, 그러니까 나란히 투간해 있으면 과거에 급제하고 공명에 공을 세우고 이름을 얻는다. 만약 경금과 무토가 지장간에 감추어지고 병화는 지지인이라는 지지의 좌 앉아있는 사주는 역유 또한 있다. 은혜와 고하면요, 그 왕의 명령을 받는 것을 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왕의 명을 받는다. 만약 하나의 경금이 투간하면 공감유지, 공감이다. 그러니까 경금만 하나 투간하면 국자감에서 공부하는 유생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생원, 공감이 된다. 무릇 임일간은, 그러니까 임일간이 비견, 양인이 없는 사주는 불필용무, 반드시 무토를 쓸 필요는 없다. 오로지 경금을 쓰고 병화는 보자가 된다. 병화로 보자를 한다 이래도 되고요. 병화가 보자가 된다. 혹견 비겁, 만약 비겁을 만나면 비겁을 만나고 우 또이죠. 우유경신 차 약극 부왕 우의 제복 무투 가운 과갑 무장 즉시 수제 필 연 필 병투 불합 위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만일 비겁을 만나고 그리고 또 경금 신금이 있으면 차, 이것은 약이 극에 달하여 다시 부자입니다. 약이 극에 오르면 다시 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는 약이 극에 이르러 다시 왕해지니 또 마땅히 제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토가 투간하면 가운 과갑, 과거 급제할 수 있다. 무장, 무토가 지장간에 감추어지면 즉시 수제이다. 곧 수제이다. 그러나 무토가 이제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으면 수제인데 그러나 반드시 병화가 투간하고 합을 해서는 안 된다. 신금이랑 합을 하지 않아야 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 지견, 다무, 우, 유, 갑, 출간, 명, 일장, 당관, 군, 사, 자복, 주, 광명, 례락, 명중, 백묘.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 지지가 많은 무토를 만나고 또 유, 갑, 갑목이 천간에 드러나면 이름하여 일장당관이다. 그래서 일장당관이라는 말을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장당관은 이게 장수장자인데 하나의 장수가 담당을 하는데 관문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장수가 뭐 예전에 장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관문을 담당한다고 하니 무리의 사악할 사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악한 무리가 자복, 스스로 복종을 한다. 스스로 항복을 하니 사주의 주인은 광명하면 밝고 환하다. 그 다음에 례락이면 이게 이제 바위를 돌 쌓을 례이거든요. 그래서 례락은 수거입니다. 이 례락의 뜻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례락이 아주 준수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재능과 지식이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장당관을 하니까 사악한 무리가 스스로 복종을 하고 그리고 사주의 주인은 밝고 환하며 주인이 재능이 지식이 뛰어나니 명, 이름이 무겁다. 이름이 누구보다 무거우냐면 백료, 이게 벼슬을 요거든요. 그러면은 백이라는 게 모든 벼슬아치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이름이 모든 관료보다 더 크다, 더 무겁다, 더 뛰어나다. 혹, 지성, 화국, 석, 불, 봉시, 주, 명리, 개허, 문장, 해, 속, 용경자, 토, 처, 금자, 용병자, 목처, 화자. 다음에 조금 남아있거든요.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 지지가 화국을 이루고 석자가 애석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사주의 주인은 명리가 되게 헛되고 문장이 이게 놀랄 해자예요. 말이 깜짝 놀라는 거를 이게 떴는데요. 문장이 속이니까 세상을 놀라게 한다. 이 말은 문장이 이 사람의 글이 풍속을 어지럽힌다. 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가 화국을 이뤘는데 때를 만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시들을 만나지 못하면 명리가 헛되고 이 사람의 문장이 풍속을 어지럽힌다. 경금을 용하는 사주는 토가 처이고 금이 자식이다. 병화를 쓰는 사주는 목이 처이고 화가 자식이다. 무토를 쓰는 사주는 화가 처이고 토가 자식이다. 네. 그 다음에요. 2월 임수, 이제 묘월입니다. 2월 임수, 한기, 초, 재, 유, 병, 유, 지상, 불용, 병, 난, 전, 취, 무토, 신금, 2월 임수, 선, 무, 후, 신, 경금, 차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월, 묘월 임수는 차가운 기운이 처음으로 없어지고 있다. 흐름을 함께 아우르다죠. 그래서 함께 흐르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묘월은 이제 물이 함께 흐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차가운 기운이 처음으로 사라지고 함께 물이 흐르는 모습이다. 그러니 불용 병화를 써서 따뜻하게 하지 않고 오로지 무토와 신금을 취한다. 2월에 임수는 먼저 무토를 쓰고 후에 신금을 쓰고 경금은 그 다음이다. 무신양투 안탑제명 무투신장 역유은고 혹 무신불투 유경출간자 주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월의 임수는 먼저 무토를 후에 신금을 경금은 그 다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토와 신금이 둘 다 투가 나면 안탑제명이라는 것은 이제 안탑이란 그 탑 속에 과거 급제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탑제명이라는 말은 전부 과거 급제해서 진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무토와 신금이 둘 다 투가 나면 과거 급제하여 진사가 된다. 무토는 투가 냈는데 신금이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어도 또한 은혜와 명을, 임금의 명을 받는다. 만약 무토와 신금이 투가 나지 않고 경금이 천간에 드러난 사주는 이 사주의 주인은 부자가 된다. 혹 지성목국 유경투자 금방제명 경제지 경금이 지지에 있으면 이런 거겠죠. 다시요. 만약 지지가 목국을 이루고 이제 묘월이니까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경금이 투가 난 사주는 금방제명. 옛날에 과거급제를 발표를 할 때 방을 붙였는데 그 방의 색깔이 금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색,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황방이라고도 하고 금방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금방제명, 금으로 된 황색의 방에 이름을 얻는다라는 것이니까 과거급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경금이 지지에 있고 경금이 지지에 있는 사주는 이도지사 하면 다른 길로 가서 관직을 얻어야 이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를 가면은 과거급제해서 관직을 얻고 이도를 가면 다른 길, 과거급제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관직을 얻는 것을 이도지사라고 합니다. 혹, 목, 출, 화다, 명, 목성, 화염, 수, 비견, 양인, 우, 의, 수투, 북이, 은영, 핍수자, 즉, 부.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 목이 드러나고 화가 많으면 이름하여 목은 왕성하고 화가 염하다, 화가 불탄다, 화가 염렬하다라고 하니 반드시 비견과 양인이 있어야 한다. 비견 양인이 있어야 하고 또 마땅히 수가 투간해야 한다. 비견 양인이 있어야 하는데 천간에 투간해야 하니 부기와 은영이 있다. 수가 핍 없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수가 없는 사주는 그렇지가 않다. 수가 없으면 부기 은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혹 비견 중중 우, 수, 무토 서왈, 토, 지, 류수, 복수천 약, 무, 불견, 명, 수, 원목부 일생, 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 비견이 중중하면 또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 한다. 책에서 말하기를 토가 그칠 지자죠. 그래서 토가 그치게 하면 멈추면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면 복과 수명이 온전하다. 만약 무토를 만나지 못하면 이름하여 수범목부 수가 넘쳐 흘려서 목이 떠다니니 일생신고 일생이라는 건 평생이죠. 평생 신 고생하고 괴롭다. 괴롭고 고생한다. 재행수운 락수 신망 혹 갑을 중중 무 비견자 차 의 인 도일 전무 작위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수범목부 되면 일생이 이제 괴롭고 고생을 하고 거듭하여 수운으로 흐르면 수범목부 하는데 거듭하여 수운으로 흘러가면 락수라는 게 물에 빠지다라는 뜻이고요. 신망하면 몸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범목부 했는데 거기다가 다시 수운으로 가면 물에 빠져서 락수 물에 빠져서 신망 몸이 죽는다. 물에 빠져 죽는다. 수액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갑목을목이 중중한데 비견이 없는 사주는 이 차니까 이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도일 하면요 세월을 보낸다입니다. 하루를 보낸다이니까 시간을 보낸다, 세월을 보낸다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기대어 어렵게 세월을 살아가고 전무작위 작위라는 건 일, 소행, 성과 이런 뜻이거든요. 전혀 사람의 의지에서 살아가는데 전무작위 전혀 성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유소작위 뭐 이렇게 하면 성과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무작위하면 성과가 없다. 아무런 이루는 것이 없다. 약, 경, 견시. 경신을 만나면, 만약 경금과 신금을 만나면 기, 한, 가면. 경금, 신금이 있으면 이게 줄일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과 추위는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극한 가난 정도는 면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3월 임수, 무토, 사관, 공, 유, 추산, 색, 해, 지, 환, 선, 용, 갑, 소, 개토, 차, 취, 경금, 갑경, 구, 투, 과갑, 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월은 진월임수입니다. 진월임수는 무토가 권한을 담당을 한다. 권한을 주관을 한다. 그런데 무토가 권한을 주관을 하니까 두렵다. 추산, 색해, 지, 환이 두렵다. 이런 것이 있을까봐 두렵다. 이게 추자가요, 이제 원래는 밀다라는 뜻인데 또는 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밀어서 바다를 막아요. 막을 색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산을 깎아서 바다를 막다. 근데 그거가 엄청나게 힘든 일일 거잖아요. 그럴 근심이 있을까 두렵다. 다시요. 이제 진월임수인데 무토가 사권을 하고 있는데 진월임수는 무토가 권한을 주관한다. 유,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울 근심이 있을까 두렵다. 먼저 간목으로 개토라는 거는 임묘진 할 때 진이 그러니까 계절 세 달의 맨 마지막에 있어서 이게 개가 끝개일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에 토, 진토를 소토하고 그 다음에 경금을 취한다. 간목 경금이 다 함께 구자입니다. 함께 투관하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정연, 당연하다. 간목이 투관하고 갑투 경장, 수제 품격, 갑장 육은 가운 준수, 유개 자갑 필주 간성, 독갑 장지 필부, 독경 제주 상인, 무갑 강폭지도, 핍경 우완지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요, 이제 간목하고 경금이 둘 다 투관하면 과거 급제하는 게 당연하다 했습니다. 간목은 투관하고 경금이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으면 수제라는 말은요, 수신제가라는 말의 줄임이에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까지 되면은 엄청 높은 분이고 수신제가 하는 정도의 품격은 있는 거죠. 다시요. 간목이 투관하고 경금이 지장간에 감추어지면 수신제가 하는 품격이 있다. 간목이 지장간에 감추어지고 간목의 근이 있으면 가운, 수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 육에 개수가 있어서 간목을 자양하면 필주 간성, 간성이니까 방패로 성을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사주의 주인은 성을 지키는 인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간성이라니까 국가를 지키는 인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하나의 간목이 지지에 감추어져 있으면 반드시 부유하다. 또 하나의 경금이 사주에 있는 것은 상인, 평범한 사람이다. 간목이 없으면 강폭한 무리이다. 난폭한 무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경금이 없으면 우완지배. 경금이 없으면 어리석고 완고한 무리이다. 불량배다. 혹, 시, 간, 투, 정자, 차, 위, 화합. 우리는 합화라고 하는데요. 화합이고요. 조, 화, 이, 불, 부조수, 견, 정미, 일리. 여기요. 해석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에 정화가 투관한 사주는 이것은 합화니, 우리가 말로는 화파니, 화합이니 화를 도와서 화를 돕고 수를 돕지 않는다. 정비시를 만나도 이치가 같다. 똑같다. 정비시를 만나도 같은 이치이다.
혹 지성사고 핍갑자 명살중신경 종신유손 범수왕 다견경금자 내 무용지인 수병제지 박류. 만약 지지가 사고니까 이제 진술충미에 토가 있고 그리고 간목이 없는 사주는 이름하여 살이 중하여 일간이 경하다. 살중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살이 너무 중하니까 일간이 살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살중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되냐면 종신토로 유손, 손해가 있다. 손상을 입는다. 살왕하면 일간이 손상을 입는다. 무릇 수가 왕하고 경금을 많이 보는 사주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반드시 병화가 지라는 게 경금이에요. 대명사잖아요. 반드시 병화가 그것 경금을 제해야 비로소 묘하다. 네, 이렇게 해서요 임묘진월의 임수를 한 번에 이제 문장 뜻만 읽고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네, 굳이 임묘진월은 더 덧붙여서 설명할 것이 없고요. 다음에 이제 임수일간을 간명을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이 공통보감의 용을 같이 함께 꼭 사주풀이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